맥베스,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라고 일컬어지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는 대략 이렇게 요약됩니다. 왕이 되고픈 야욕에 눈이 먼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가 국왕을 시해하고서 왕관을 썼지만 그 이후 죄책감과 편집증으로 자멸하고 만다는 이야기. 실제로 극중 맥베스는 국왕 시해 이후 서서히 미쳐갑니다. 믿었던 부하들부터 가족들까지 어느 누구라도 자신을 죽이고서 왕좌에 오르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 불안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작품은 일종의 정치적 선전물, 즉 프로파간다입니다. 기본적으로 맥베스라는 작품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첫 통합군주였던 제임스 1세의 후원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제임스 1세의 즉위 이후 셰익스피어가 소속됐던 극단의 이름을 왕실극단이라고 개명했을 만큼 사이가 돈독했죠. 맥베스는 1606년에 초연됐는데 그 무대는 시민극장이 아니라 제임스 1세의 궁전이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보태자면 제임스 1세의 처남이었던 덴마크의 국왕 크리스티안 4세의 영국 방문을 축하할 겸 열린 행사에서 맥베스가 초연됐죠. 그렇다면 맥베스는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졌을까? 단순합니다. 극중 국왕 시해자의 맥베스는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는 곧 왕권에 감히 도전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제임스 1세는 왕에 걸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란 왕권 신수설의 주창자였고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의회를 탄압했던 군주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반발심을 가진 이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주기 위한 작품이 필요했던 것이죠. 즉 맥베스는 당대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체제 옹호적인 작품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문학의 묘미는 해석에 있습니다. 다소 도발적으로 물어서 맥베스의 주인공은 맥베스인 걸까? 관객은 그런 왕이 찬탈자의 파국을 보고픈 지배계급인 걸까? 맥베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지배계급에서 피지배계급으로 옮겨온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영국의 비평가 테리 이글턴은 이런 해석을 꺼내놓습니다. 마녀들이 맥베스의 주인공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글턴의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우회로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자연이란 과연 존재할까? 자연을 가리키는 한자어 자연은 스스로 자자와 그럴 연자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해석하자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모양이란 뜻이죠. 실제로 책상에서 떨어지는 볼펜을 두고 왜 떨어졌지? 라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닥에 붙어있던 볼펜이 혼자서 솟아오른다면 그때는 왜 공중에 뜬 거지? 라고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볼펜은 본래 중력을 거스린 속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만일 신분제는 어떨까? 신분제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신분제의 부조리에 대해서 물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볼펜이 책상 밑으로 굴러 떨어지듯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란 관념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를테면 현대의 잣대에서 과거 2000년 정도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과거 사람들은 아주 우둔해 보입니다. 신분제 같은 억압적 질서에 저항하지 않고 그딴 걸 2000년이나 반복했다니. 그러나 오랫동안 신분제가 하나의 자연 질서로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그로부터 벗어난 역사가 기적 같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해방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상태가 부조리하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자연은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며 사유를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철학의 역사는 자연스러움에 대한 반항으로 요약됩니다. 자연이라고 말해진 것이 사실은 자연이 아님을 폭로하고 투쟁해온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서 마녀들을 맥베스의 주인공으로 보려고 했던 테리 이글턴의 관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극중에서 맥베스는 반란군을 처치한 뒤 돌아오는 길에 마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곧 왕위에 오를 것이란 예언을 던져주게 되죠. 물론 그 예언은 충직했던 장군 맥베스의 마음속에 돋아난 독버섯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독버섯들이 맥베스로 하여금 왕을 시해하고 왕관을 쓰게 만들었죠. 그런데 전 근대의 엄격한 신분제는 하나의 자연 질서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연을 창조하는 것이 신만의 권능이듯 그 신이 창조해낸 신분 질서 역시도 자연과 동등한 지위를 가졌던 것이죠. 신이 인준해준 것이니 자연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란 논리이죠. 그래서 맥베스가 왕을 시해한 것은
자연처럼 정해진 위계 질서를 어긴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마녀들은 맥베스의 은폐된 욕망의 촉매이자 일종의 반자연인 것입니다. 이 점은 기독교 국가에서 마녀가 사회 질서로부터 추방된 존재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마녀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녀들은 철저히 체제 바깥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체제에 속해 있을 때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분 질서의 와해 역시도 그런 괴이한 곳에 속하죠. 좀 더 현대적인 해석을 하자면 마녀들은 체제 바깥에서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질서가 사실은 자연이 아님을 폭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점에서 힘으로 왕위를 찬탈한 맥베스는 단순한 반역자도 프로파간다의 도구도 아닙니다. 맥베스는 위계 질서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절대적인 법칙이나 자연 따위가 아니라 그저 힘의 논리로서 구성될 뿐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치가 됩니다. 네, 대략 맥베스에 대한 테리 이글턴의 현대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